박상돈 천안시장이 15일 나사렛대 경건관에서 다시 천안 북콘서트를 열어 재선 의지를 공표했습니다. 천안 북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만아입니다. 누가 뭐라기도 우리 충청도에 피가 섞이고 뿌리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 만들면 이와 같은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다는데 우리 희망을 함께하면서 오늘 북 콘서트 참으로 아주 존경스럽고 사랑하면서 우리 시장님 오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이 10년, 15년 전에 저도 잘 아는다. 이 자갈밭이었거든요. 이 자갈밭을 복토로 만드는 분이 여기 몇 분 계십니다. 우리 천안시장을 삼선드렸던 성우용 시장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또 조영학 우리 의원님, 박찬호 의원님. 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앞뒤에서 자갈밭을 옥토로 만드는 그 주역의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세 천안 시민과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2022년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로 박상돈 시장이 그 정신 속에서 평생을 살아오고 평생을 정치를 하고 평생을 나보다는 이웃에 있는 시민들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온 그런 공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가 더 활짝 핀 뛰어난 리더십으로 우리 천안의 수구도시를 이끌어갈 수 있고 나아가서 충청남도의 더 큰 힘으로 우리 도민들이 함께해서 국가를 제대로 이끄는 충청의 나라를 바꾸는 선두에 서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앞날의 여러분 모두에게 이 박상돈 시장의 앞날을 함께 밀어주고 축원해주고 사랑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인사의 말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그 100만 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그림과 새로운 디자인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고 그걸 실천할 분이 박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니까 뭐 돼지가 별명이 아마 성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뭘 많이 먹고 그러는 그런 돼지가 아니라 일 잘하는 돼지 이렇게 아마 이미지가 좀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래는 또 봄날이 온다. 이 백설이 씨 노래 같은데 봄날이 오는 게 아니라 봄날이 가는 게 아니라 봄날이 온다. 이렇게 해서 뭐 6월 달이면은 봄날이 옵니다만 새봄에는 대선 있고 조금 늦은 봄에는 아마 지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그런 또 결과 가시기 바라고요. 3분 동안 하려니까 말씀 많이 하는 것보다 박상돈 이 함자를 가지고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멘트를 하겠습니다. 박학다식 아니죠. 박학다식 선공후사로 공직자 중 공직자 시장 중에 시장이신 박 시장님. 상서로운 지역 천안발전위에 높은 경륜과 경험으로 심혈을 혼신이 기울이시니 돈, 사람, 일 천안에 다시 세워 다시 천안 100만 도시로 큰 도약 크게 빛내리. 감사합니다. 이 천안시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는 것도 시장의 역할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지키는 지도자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 모아주셔서 정말 이 나라의 운명이
잘못 가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아마 우리 박상돈 시장님께서 천안은 잘 이끌고 가고 계실 거고 우리 시민들한테 절절한 마음을 잘 전달해 주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상돈 시장님한테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 천안시가 충청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정말 멋진 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정을 이끌어 주셔서 정말로 박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써낸 책 속에 박 시장님의 정치 철학, 또 경제 철학, 행정 철학이 다 들어있어요. 한번 일독들 하시고 우리 천안시가 더욱더 잘 돼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북콘서트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2부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본 책의 저자이신 박상돈 시장님의 소개 영상을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I'm the best. Avengers! Assemble.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 박상돈입니다. 코로나19가 저희뿐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했고 또 우리 삶을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유동 인구가 높은 만큼 코로나19 확산세 또한 더욱 거셌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시민들께서 저를 시장으로 뽑아주셨습니다. 70만 천안 시민들의 그 절실한 마음을 저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시장으로 임명된 이후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천안의 발전을 위해서 앞만 보고 뛰어온 느낌입니다.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는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윈스턴 처칠경의 명언입니다.만 지난 1년 9개월의 시간 동안 저는 이 말을 가슴에 담고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역사, 문화, 교통, 경제, 교육과 같은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우리 천안의 잠재력과 자부심을 높이고 또 충남의 대표도시를 넘어서 모든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9개월 동안 천안 시민들의 손을 맞잡고 위기를 극복해내면서 미래를 향한 혁신과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또 그 결과 우리 시는 2020년과 21년 천안의 새로운 역사가 될 눈부신 성과를 시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책 다시 천안에는 시민들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낸 그 뜨거웠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공직자로 살아온 지난 38년간의 경험을 회고해 보건대 지난
600여일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만만치 않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위기를 당당히 극복해냄으로써 우리 천안의 힘은 더 막강해졌고 시민의 결속력도 더 단단해졌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70만 천안 시민들께서 그동안 흘린 땀과 그리고 눈물을 닦아내고 일상을 되찾아서 다시 활짝 웃고 다시 꿈꿀 수 있고 또 누구나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는 도시, 그리고 천안을 향해 다시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저희 책 출간을 축하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뛰는 천안, 다시 시작하는 천안, 그리고 다시 이 천안의 비전을 담은 이 책 내용 중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시정 성과와 비전 측면에서 시의 행정을 하면서 겪어온 일들을 담은 책이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 우리 시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순서는 위에 있는 바와 같이 대중교통의 눈부신 변화, 역대급 기업 유치와 투자 협약 달성, 또 서민 경제 회복의 마중물 천안 사랑 카드,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구축, 그리고 선제적이고 신속한 방역 체계 구축 등의 순으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의 변화 말씀입니다. 가장 많은 시민들께서 간절히 바랬고 또 그만큼 제가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대중교통의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천안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경부고속철도를 비롯해서 철도 경부선, 또 호남선과 장항선, 수도권 전철 1호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까지 지나게 되는 최고의 교통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대중교통 시스템이라는 오명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철과의 환승 할인도 되지 않았고 늦은 첫차, 이른 막차, 꼬인 노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받던 천안 시민 여러분들께 빠르고 편리한 스마트 대중교통 체제 확립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 왔던 저희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먼저 수도권 전철과의 환승 할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전철이 천안까지 연결된 지 17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1만 5천여 명의 시민이 수도권 전철과 천안 시내버스를 갈아탈 때 다시 한번 1,250원의 요금을 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같은 전철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도권으로 출근하거나 통학하는 우리 청년들이 한 달 평균 5만 원이 넘는 교통비를 더 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는 서울시와 코레일 등 총 19개의 관계기관과 치열한 협상을 거쳐서 지난해 12월 29일 마침내 수도권 전철과 천안 시내버스의 환승 시행을 확정지었습니다. 3월 18일까지는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 날인 19일부터 이제 시민 어느 누구나 별도의 카드 발권 없이 가지고 계신 이 카드를 자유롭게 가지고 환승 할인을 받으면서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간 약 62억 정도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천안 시민 여러분들께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천안시는 지난 2021년 6월 5일 비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수도권 전철이 막차가 12시간 넘는 시간에 우리 천안을 지나가도 천안에만 내리면
우리는 버스가 없다 보니까 택시 타거나 오래 걸어가야 하는 등 시민 여러분들이 불편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요구를 적극 수용해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버스를 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79%의 시민들께서 심야버스 이용이 만족스럽다 이렇게 답하고 계십니다. 93%의 시민들께서 심야버스가 교통비 절감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른 버스 막차 시간만이 아니라 또 긴 배차 간격과 뱅뱅 도는 노선 또한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시민 수요의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급행 순환버스 노선을 개설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오고 있음은 이미 시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또한 오래된 시내버스의 디자인을 변경하고 난폭 운전의 오명을 쓴 천안버스 기사분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수많은 정책을 내놔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경유 차량을 친환경 전기나 수소버스로 교체하고 있고 우리 시의 공기질 개선에도 이것이 기여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매년 저상버스의 비율을 높여서 노약자나 장애인분과 같은 교통약자분들이 교통복지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9개월은 대중교통을 개선하고자 한 노력이 시민 여러분들이 삶에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개선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버스 노선의 간선, 또 지선화와 배차 간격 축소 등 시민 여러분들께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제공을 위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유치와 투자 협약입니다. 도시의 원동력은 시민이고 시민 삶의 동력은 바로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기업 투자가 잔뜩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대기업 빙그레 등 583개사를 유치해서 1만 5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천안시 역사상 최단기간 최대 성장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2014년부터 2019년 동안의 6년간 기업 유치 투자액과 비교해도 지난 1년 9개월간 우리가 이뤄낸 것이 약 7천억 정도 성과가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 일자리가 도시의 원동력이라는 저의 신념을 따라주고 함께 해준 우리 공무원, 실무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너무 수고들 많이 했고 고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가 넘치는 천안을 위해서 다시 뛰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사랑 카드입니다. 서민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결과적으로 된 천안사랑 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사랑 카드는 시민 여러분들께 사랑받아온 지역 화폐인데요. 천안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해서 2020년 4월 7일 제가 4.15 총선 때에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 며칠 전에 이 천안사랑 카드가 출시가 됐습니다. 문제는 운영이죠. 그래서 작년 6월에는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했고요. 11월에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요청해 주신 삼성페이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또한 천안 시민 여러분들이 사랑에 힘입어서 예산 절감과 국도비를 추가 확보해서 캐시백을 10%로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천안사랑카드는 총 누적액 5,605억 원 규모의 성과를 냈고 천안시 경제활동 인구 중 68%에 해당하는 26만 3천여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사랑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73%의 시민분들께서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 정말 매우 도움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72%의 시민분들께서 가게에 도움이 된다. 또 27%의 시민분들께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 보람이 있다는 답변도 주셨습니다. 국비 지원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50% 가까이 줄어들어서 정말 그동안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좀 예산을 좀 늘려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잘 안 돼서 50%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이 필요를 적극 반영해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천안사랑카드가 되도록 운영에 보다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빵의 도시 천안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천안하면 많은 분들이 호두과자를 떠올리실 텐데요. 호두과자가 사실 빵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별 기준 규격에 따르면 호두과자는 빵의 일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양식 제빵 기술을 배워온 한국인 고 조귀금 할머니께서 1934년에 호두과자를 개발해서 경부선이 지나는 천안역 주변인 학화제과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 호두과자는 경주의 황남빵이든지 군산의 이성당, 대전의 성심당보다도 연차별로 훨씬 더 먼저 개발돼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에서 빵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도시가 바로 천안인 것입니다. 일찍이 제빵 기술이 발달한 천안은 현재 56개의 호두과자점을 비롯해서 309개의 빵집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빵 산업 관련 연간 매출액이 현재 약 3천억에 이르는 명실상부 빵의 도시입니다. 인구가 저희 딱 2배 되는 대전의 동네 빵집이 약 20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 보면 확실히 우리 천안은 빵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천안 빵 맛집 14개소를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흥타령 춤축제에서 빵의 도시 천안을 홍보 부스로 운영하고 10월 11일 빵빵데이로 지정해서 지역 내 유명 빵집들과 협업하여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SNS를 통한 소통과 홍보를 통해서 빵의 도시 천안을 널리 알리고 문화관광 자원 육성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지적 재산권도 확보했고요. 빵집과 지역 농가와의 연계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빵빵데이에 관련해서는 행사에 참여한 업소의 당일 평균 매출 상승률이 24.8%에 달했고 시민분들께서도 아주 만족해 주셨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빵지 순례 참여자와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6.7%의 대상자분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응답해 주셨고 89.2%의 대상자분이 빵의 도시 천안을 알리는 것에 홍보가 잘 됐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빵의 역사를 지닌 도시이자 현 시대의 젊은 세대들에게 빵지 순례 핫플레이스로 통하는 트렌디한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방역 체계의 구축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은 가히 코로나 사태로 점철된 격동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신이라는 민선 7기 기체 아래 천안시 공직자분들과 함께 가장 먼저 힘썼던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방역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줌바 아줌마 댄스 이 집단 확진자 발생 때문에 코로나 발생 초기에 우리 천안이 얼마나 유명해졌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완벽한 방역을 위해서 천안시는 진단검사를 확대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충남 최초로 임시선별 검사소를 운영도 했고 충남 유일로 인근에 살던 제 또래 친구가 학대를 받아 하늘나라로 간 것에 너무 놀라고 슬펐던 기억이 나요. 코로나19로 인해 수능 연기가 된 것과 천안시장 선거가 생각나네요. 코로나 시장 선거, 도쿄올림픽 취소, 그 최초 비대면 수업했던 거랑 천안시장 선거까지만 기억나요. 천안시장 선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 2년 동안 우리 시에 대기업들과 중견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제 주변 친구들과 선배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타 지역에서는 집단 감염이 긴 시간 동안 시민들을 괴롭히는 데 비해 천안시에서는 3, 4일 만에 수습되는 것을 보면서 선제적이고 신속한 방역이 이루어졌다고 느껴요. 천안의 아동학대 전담 선생님들이 생기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디에서나 24시간 보호받는 느낌이 들어서 또 다른 친구가 고통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안심이 돼요. 신형버스에 조선 신형버스가 새로 생겨서 잘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요. 그리고 지하철과 버스 환승 할인이 3월 때부터 가능하다고 소식을 들어서 천안 대중교통의 최대 이용료와 체육 서비스로 전국에서 유명한데 시장님 덕분에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천안사랑 카드를 도입해 주셔서 참 좋습니다. 내 돈으로 내 장을 보고 외식을 하는데 매달 10%씩 캐시백이 들어와서 너무 좋아요. 특히 제 소비 활동이 지역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도 참 뿌듯합니다. 버스는 여전히 땡땡 돌고 기사님들은 남부 운전에 상륙에 버스 타기가 무서워요. 버스 환경이 개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취업도 좋지만 졸업하고 창업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정보가 중구난방이라 조금 힘들었어요. 청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나 창업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인천에 사는 조카가 이쪽으로 이사 계획이 있어요. 천안시로. 내년에 중학교를 가니까 장래희망이나 진로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은데 천안시에 초등학생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천안에서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보면 아산 영인산이나 외암리 마을, 현충사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천안 시민들이 천안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어린이가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놀 권리에 대해 배웠고 시장님도 우리의 놀 권리를 보장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한 노력을 해주실 건가요? 상돈씨, 우리 바람을 들어주세요. 네. 상돈씨 우리의 발음을 들어주세요 했는데 저희 처음에 소개하는 간단 소개 영상을 보면 우리 시장님 얼굴에 히어로들을 다 합성을 해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알라딘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걸 빌면 이제 주전자를 빌면 소원이 들어지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대신 저희의 목소리로 또 응답을 해주시면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시민의 수만큼이나 정말 많은 발행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5가지의 발행을 뽑아서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시작이 첫 번째 발행이었던 버스 환경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스마트 교통도시를 위한 우리 시 노력을 젊은 학생분들이 알아봐 주시네요. 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도권과 똑같은 교통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작년에 도입된 심야버스 그리고 도심 순환버스로 이렇게 나타난 거죠. 또 17년간 해결하지 못한 우리 시 수원 사업이든 수도권 전철과 일반 버스의 환승 문제 이것도 3월 19일부터 이제 시행하게 됐고요. 사실 우리 시는 제가 이제 재작년 2020년 4월에 제가 시장으로 온 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민원 등을 감안해서 78개 노선을 바꿨습니다.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개혁에 최선을 다해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시민들이 눈높이에는 이르지 못한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할 수는 없고요. 수십 년에 걸친 그런 고질적인 문제였고 지금도 네이버 같은 데에 쳐보면은 천안버스 또는 교통 이런 걸 쳐보면은 꼴찌에서 첫째가 천안으로 돼 있어요. 아직 그게 리뉴얼이 안 돼서 그런지 그런 것도 간혹은 있으나 그때보다 이런 심야버스라든지 도시 순환버스 같은 것을 또 환승 문제 이런 것이 종결되기 이전에 비해서 이제 정말 확실하게 대중교통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6월 30일까지 이제 용역이 이 혁신계획 용역이 완료가 되면 정말 빅데이터에 의해서 모든 노선 결정도 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수요를 반영한 그런 현장 교통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문제고요. 어떻게 보면 기다려주시면 확실히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네. 그럼 시장님을 믿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설명해 주실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이 교통 문제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데이터에 의한 거는 말하자면 각종 감성어 쉽고 좋고 괜찮다 하는 그런 모든 시민들이 복잡한 감정을 전부 담아서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치유되는 데에 거의 핵심을 찔러서 이렇게 고치기 때문에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는 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더욱더 발전된 스마트 교통체계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람은 천안이 청년 인구가 저는 32%나 되는 젊은 도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청년 창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및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한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네.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상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두려움이 있죠. 막막하기도 하고요. 올해 4월까지 천안시에 천안 청년 정책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에요. 그래서 속칭 다모아를 구축하려고 지금 정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아까 이제 정보가 부족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시를 비롯해서 정부나 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청년 정책들을 전부 한 번에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될 거예요. 또 올해 천안형 청년 도전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행해서 청년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자신들이 제안한 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콘텐츠 제작비 이런 비용 재정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센터가 이제 곧 마련이 되는데요. 여기를 통해서도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그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 캠프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하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네. 세 번째는 청소년들이 진로 탐색을 할 수 있을 만한 장소가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디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천안시에서 자라나는 그 어린이들은 그 우리 시의 미래이자 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 시는 현재 동남구청 건물에 이제 천안 어린이 꿈놀이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올해 2월부터는 꿈누리와 리더를 합친 꿈누리더 그런 이름의 그 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인 그런 프로그램인 놀권리 활동가와 마칭 밴드에 참여해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얼마 후인 4월부터 꿈을 모아 잡아라. 우리 잡이 일이죠. 그래서 꿈을 모아 잡아라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지역의 대학교와 관련 기관 사이에 멘토와 멘티 이 관계를 맺어서 현장 직업 체험도 할 수 있도록 그 직업 체험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실행을 해서 나중에 성장한 후에 어떤 직업을 가질까 고민하지 않도록 미리 이렇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천안을 만들어서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사실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자라는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바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에 여가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한 장소가 있었으면 한다라는 바람이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인근 마을이나 아니면 현충사에 놀러 간다라고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천안은 이제 많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 연령이 40세가 좀 못 되는 그런 수준인데 따라서 그런 그 분들이 자녀들은 가족과 함께 어디를 나들이 할 공간이 필요한데 그동안 이게 대단히 빈약했어요. 천안이.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정말 잘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우선은 지금 이제 태악산 휴양림을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 태악산 휴양림은 오토 캠핑장 그리고 치유의 숲 그리고 유아 체험관 체험 시설 그리고 숲속의 집 뭐 이런 시설들을 잘 만들어 놨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일단 그 가족 나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간이 마련이 돼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인구가 우리는 아산의 2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현재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천안 그 유량동의 태주산 기슭에 재작년 그 홍수 때에 많이 망가져 있는 시설들을 그 복원 그냥 단순 복원이 아니라 정말 그 새로운 개념으로 그 시설을 확충해서 산림 레포츠 시설을 만들고요. 그 하단부, 그 태주산의 하단부에 있는 그 보훈공원 지역도 리모델링을 하면서 위에 산림 레포츠 시설을 새롭게 다듬어서 적어도 1회에 한 5천 내지 1만 명 정도의 우리 천안 시민 가족 단위
이 나들이가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참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동부 육계면 지역에 가면 흑성산과 용현저수 지역이 또 손을 봐야 될 지역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 천안 시민들이 가족 단위로 이렇게 이 휴식 또는 휴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천안은 교통도 굉장히 발전하겠지만 힐링의 도시로 또 거듭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아주 야무진 10대 친구가 바람을 말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침해된 아동의 놀 권리를 좀 보장을 해달라라는 바람이었는데요.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유년 시절 그 어린 시절을 보낸 장년이죠. 그 노는 거, 그러니까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잘 노는 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큼 잘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잘 노는 친구들이 결국은 더 성공하는 것 같아요. 좀 개구장이들이 더 성공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 놀 권리는 정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작년 4월에 그 천안 어린이 꿈놀이터를 개관했습니다. 이건 동남구청 그 지하에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요. 어린이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놀이와 더불어 문화체험 그리고 직업체험과 같은 어린이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동 친화도시 TF팀도 만들어서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해서 저와 함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린이들이 놀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따뜻한 그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텐데요. 무엇보다도 그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놀 장소 이런 것들에 좀 더 기성세대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장님께서 머릿속으로 천안시를 더 발전시키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시민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고민을 하시다 보니까 바람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에 대한 계획이 다 술술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소원을 박상돈 시장님께 말씀드려도 다 해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북콘서트장을 입실하시기 전에 이제 자 다시 뛰는 천안, 다시 시작하는 천안, 다시 천안의 비전을 오늘 북콘서트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우리 박상돈 시장님의 생각을 좀 요약해서 전달을 해드린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박상돈 시장님의 마무리 말씀으로 박상돈 다시 천안 북콘서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어둠과 역경 속에서도 오늘보다 더 밝은 내일이 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 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노력으로 천안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희망경제의 꿈, 또 우리의 높은 문화의 힘으로 도약하는 그런 고품격 그 문화를 믿고 시민 누구에게나 편리한 스마트 교통의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천안이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로 번영하고 또 경제로 성장하면서 교통으로 순환하는 행복한 천안, 그리고 다시 천안의 시작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만 긴 시간 동안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다시
다시 한번 귀중한 발걸음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순차적으로 조심히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